자, 오토바이 폭주족을 단속하던 경찰이 그 폭주족에게 고소를 당했다. 네, 이게 대구에서 있었던 10대 폭주족들이 폭주를 한 얘기입니다. 10대 폭주족들 10명이었는데요. 이들은 2019년 4월에 대구 북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10여 명의 폭주족 무리가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번호판에 청색 테이프까지 붙였고요. 보이지 않도록 도로를 달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고 역주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 신고가 있었고요.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들을 쫓으니까 경찰차가 따라오는 걸 알면서도 폭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대 폭주족은 신호등에 빨간불에 걸렸는데 경찰은 이 신호등을 보고 멈췄는데 이 폭주족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 4월에 새벽에 있었던 일이면 4월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날도 선선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창문을 열고 주무시는 그런 새벽 시간대인데 아유 그냥 막 뭐 왱왱 하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소음에 시달리셨겠어요. 주민들이. 사실 저희 아파트 이중 창문인데 저희 아파트 창문 닫아 놓아도 이 폭주족들이 달리면 그 머플러를 그냥 개조를 해서 맞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가 나고 또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19년 4월 27일 새벽 3시 19분부터 약 1시간 정도 이러한 어떤 폭주족의 문제가 있었는데 6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폭주족을 잡을 수밖에 그럼요. 없었는 건데 사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저희들이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과연 저렇게 무법천지로 다니는 저 폭주족에게 경찰은 과연 어떠한 수단을 써야 위자료를 물지 않을까? 공권력은 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예. 자, 다른 불법 행위도 있었. 많죠. 이 폭주족들 국경일 날 또 많이 또 돌아다닙니다. 그렇습니다. 3.1절 8.15. 8.15. 강복절하고 지들은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바라바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번호판을 가리는 거예요.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을 하면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되고요. 이 운행을 할 때 도로에서 난폭하게 중앙선 침범했거나 속도를 내거나 하면 난폭 운전, 공동 위험 운전이 돼요. 줄지어서 가는 것도 범죄가 되거든요. 어허. 뭐 버스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동 위험 운전죄 등이 성립하는데 그렇게 형이 높지가 않아요. 난폭 운전 한다 해도 뭐 2년의 이징 또는 벌금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그리고 이 자동차 번호판 아니면 오토바이 번호판 가린 것도 벌금형밖에 안 돼요. 하하.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무섭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군요. 바라바라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직전의 과정에서 벌어진 거죠? 네, 이 10대 폭주족이 아까 빗길에 넘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넘어지니까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가서 트렁크에 있던 경찰봉을 꺼내 들고 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봉을 휘두르면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한 뒤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 10대 폭주족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면서 뭐라고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라.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법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10대 폭주족의 반격입니다. 자, 방금 송 기자가 설명했던 무릎 꿇고 앉아 있어. 이거 가지고 지금 고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10대 폭주족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이 이제 같이 가세를 해서 1,6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뭘 잘했다 그러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들죠. 그런데 이제 좀 들어보면 그래?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이 10대 폭주족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나는 그냥 빗길에 넘어진 게 내가 운전 잘못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경찰관이 뒤에서 너무 위협적인 운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1번이고요. 2번, 그러면서도 경고를 하거나 멈춰라. 이런 경고를 하지 않았고 방송도 없었다. 2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어쨌든 이제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잖아요. 예. 그럼 이제 오토바이가 길거리에서 미끄러지면 사실 중상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와서 구호 조치가 전혀 없었고 도리어 이제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데 와서 무릎 꿇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친 거 확인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욕설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경찰봉까지 휘둘러서 오토바이가 망가졌다. 사이드 미러가 손괴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배려를 못 받아서 이 경찰관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지금 채팅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막 이게 무슨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 승 의원님 만약에 이런 식이면 말이죠. 영화 혹시 베테랑 보셨어요? 네네. 마지막에 그 황정민 씨가 유아인 씨를 체포하면서 욕설의 반말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거든요. 수갑을 채우면서. 만약에 그런 식이면 이것도 고소감 아니에요? 영화가 만약 그게 현실로 그 유한이가 녹음했으면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사실 국가 공권력이 집행을 할 때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과연 우리가 시민을 체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듯한데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거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항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 폭주족 나올 때마다 그냥 사거리로 이렇게 쭉 몰고 난 다음에 앞에 이렇게 우리 바리케이트 치잖아요. 예. 앞에 그런 바리케이트 쳐서 그냥 딱 이렇게 일망타진 하는 형태로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헬리콥터도 없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런 어떤 공조가 안 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좀 못 모으는데, 제가 봤을 때 폭주족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위험도 생각해서 첫 번째 경찰은 한 곳에 모아서 일망타진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부모들 입장에는 그런 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넘어졌으면 좀 구해줬어야지. 이거 병원도 안 데려가고 그래도 자기 부모님 입장에서는 피 같은 아들이잖아요. 살 같은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무릎 꿇리고 그렇게 했는 건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일단 재판은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폭주족 3명하고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300 갖고 그 폭주족 입장에서 1,000만 원 정도 청구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게 폭주족 단속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 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사고를 당한 경찰관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법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고 본 건데요. 근데 문제는 2심에서 판단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허. 2심 판단은 다른 행동들은 다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가 있지만 욕설을 한 행동은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피고가 경찰관이 욕설을 한 것은 필요한 행위라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1,600만 원을 청구했었기 때문에 20만 원은 금액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경찰관한테도 일부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1,600만 원을 이렇게 걸었는데 20만 원. 저쪽은 증거는 마찬가지긴 합니다. 증거는 마찬가지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역설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부러 저는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송 비용이 95대 5가 될 겁니다. 95% 변호사 비용 저쪽 다 물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 경찰관들의 변호사 대리인이 있다 그러면 이건 민사는 형사소송은 아닙니다. 민사에 돈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법원이 본 거 딱 이거죠. 다 잘했는데 요걸 또 왜 했나, 경찰이라도.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경찰들이 그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막 위협적인 부분은 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하면 돼요. 또 반소 제기를 하다 이건 재판은 끝났지만 뭐 3년 이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들이 빠라바라 하는 바람에 상당히 곧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고 뭔가 나는 힘들었다라고 하면 또 정신적 손해배상 또 가능합니다. 이 경찰들도 이 어머니, 부모님은 미성년자 책임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데, 사실은 이게 상식에 맞는 소송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맞습니다. 요구는 하지 말라라고 예. 지금 한 거라고 보면 돼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느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다들 어이없어하고 계세요. 근데 자, 저는 박 변호사님, 네. 이 판결을 듣고서 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가령 뭐 경찰들이 현장에서 뭐 얻어맞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이게 법정에 가면은 뭐 대부분 벌금이나 그렇죠. 되게 솜방망이. 좀 그런 기사에 달린 댓글 보면, 야, 판사 너희가 그렇게 맞아도 그렇게 판결할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맞아요. 맞질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좀 현실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경찰들도 아니면 공무원들도 폭행을 당했을 때, 또 위협을 당했을 때 이분들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게 되면 그분들도 위자료 같은 걸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